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명분도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 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이제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단체는 한독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돌아온 한독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러다 재판관 2명 임기를 마칠 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고조되자 야권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 이어 광화문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왜 헌재는 먼 국민이 다 아는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까? 최종 선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며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의무다까지 얘기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둘 다 똑같이 했죠. 국민들에게는 승복해라라든지 뭐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기시감이 아주 딱 뭐가 있냐면, 지금 뭐 곽규택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또 극우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 2심 딱 지금 무죄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직권으로 이제 그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 무슨 파기 자판기도 아니고 그렇죠. 파기 자판이라는 걸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일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막 떠들고 있죠. 그렇죠. 자, 보면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저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7분이 임명된 분들이 아직도 대법관으로 계신데, 그들의 전제는 모든,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이 다 자기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딱 그 한 손에 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오만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황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5명, 3명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뭐 그 3명이 반대를 해서 문영배, 뭐 임선 2분이 어찌하지 못해서 그냥 나갈 거다. 그 전제는 자기들이 딱 그 장악한 속에서 나머지가 안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죠. 대자보는 완전히 예. 이 논리. 그러니까 예. 결론은 그들도 정말 불안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희망으로 돌리고 네. 이렇게 많은 찌라시를 생성해 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5대 3이라면 그냥 자폭하고 망합시다. 네. 예, 저는 저 문영배 재판관님한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5대 3이고 본인이 5 쪽에 속해 있는데 3이 진짜 본인 논리로 설득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쓰신다면 다 소수 의견 밝히시고, 그리고 그냥 작성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면 되잖아요. 뭐 헌재를 해체하든지, 뭐 투표를 다시 하든지, 뭐 우리는 평화적으로 법적으로 할 테니까 당신들도 당신들의 소임과 책무는 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명이 내가 진짜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재판만 30년 한 판사 출신인데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우리 저 신영하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이 헌법재판소건 대법원이건 대법관들은 뒤에다가 자기 명함에 저스티스라고 적어놔요. 대법관이 정의예요. 영어로 저스티스는 정의고 대법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함이에요. 지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명함 자체가 저스티스야. 그러면 정의라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숙고했어요. 그 정의들이. 8명의 정의들이. 그럼 본인들 의견 밝혀. 그리고 국민들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힐게. 그럼 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밝히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적법하게 우리는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이 다들 불안해하시니까 겁나지 않아. 우리는 5대 3도 겁나지 않아. 네. 밝혀. 이름만 적어. 이름만 적으라고. 이름 적으라고요.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너무 많이들 불안해하시니까 오늘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밭글이 아주 폭주입니다. 소위 찌라시가 그렇죠. 이제 폭주인데, 어떤 밭글이요? 오전에만 한 6가지를 봤는데 오늘 네.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5대 3이다 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민주시민 입장에서 불안하고 안 좋은 이제 밭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오늘 어떤 연유인지 오늘 오전에 대부분의 밭글이 민주시민들께 좋은 쪽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그렇죠. 어제 오후쯤부터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서 굉장히 좋은 쪽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7대 0으로 이미 돼 있고 한 분이 입장 표명 안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문영배 재판관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 끌다가 마지막 옷 벗기 전에 막 하고 나가려고 안 하고 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코미디. 예. 대부분 돌아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영식 재판관도 돌아섰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소위 5대3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그 소위 이제 이유서를 쓰기 예. 위해서 시간을 달라 해서 끌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밭글이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연유인지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확 대부분은 그들이 생성해내는 것 같은 밭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분명히 뭔가 또 기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 빅벨님이 거의 다 시간이 끝나가는데 최 기자 국회가 할 수 있는 플랜 A, B, C를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하 평론가님, 저 A, B, C, D, E, F, Z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잘 말하려고 안 하는 이유는 코끼리를 생각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계략에 빠집니다. 아까 임찬종 기자가 본인이 그걸 의도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트랩에 덫에 빠지게 하려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도는 모르지 본인의 양심의 자유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A는 뭐고요, Z는 뭐예요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4월 4일에 될 겁니다. 그게 상식이고 당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밭글 나오고 무슨 찌라시 나오고 그 다음에 SBS라는 언론사까지 이런 거를 하는데 아니 딱 그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죠? 곽 사령관이. 곽종근. 네, 곽정근이. 진짜 네가 지시 안 했어?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진짜 당신이 지시 안 했어요? 예? 라고 따져 묻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지 뭘. 네, 그리고 어쨌든 믿어야 돼요. 음. 정의를 믿어야 되고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니까 그렇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이제 헌재 네. 선고 지원 관련해 가지고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에 그러니까 임명해서 이제 제외되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를 막는 게 하나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퇴임을 좀 연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연기시키는 거. 제대로 된 사람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런 법안을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발의를 해놓은 게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3월 28일에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플랜들이 사실은 있어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플랜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 아니다. 많이 있다. 예, 그건 근데 잠깐 그 말씀드려요. 중에 잘못하면 이들이 원하는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야. 계속 듣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네. 찌라시 뭐 밭글 이런 그렇죠. 거는 제가 여기서 떠들면서도 3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보내고 여기서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보내면은 내일쯤 되면 다시 저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게 그렇지. 중요한 거 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밭글 이런 거에 너무 네.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되고 그렇지. 말씀하셨듯이 혹시 뭐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언론에도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다 등은 언론에도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 보도가 됩니다. 지금 네. 보도가 되고 근데 그걸 강조하면 안 돼. 예, 그게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되면 이러쿵저러쿵 뭐 국민의힘 쪽의 반응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18일 전에 결론 내지 않으면 그렇죠.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드리는 그 겁니다. 주장만 계속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당위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그게 가장 근접해 있어요. 네. 그리고 신념을 갖고 만약에 계속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 네. 그때 우리 민주시민들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저항권입니다. 그렇죠. 전광훈이 얘기하는 게 저항권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걸 헌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워낙
저쪽이 엉망진창이니까 네. 뭔가 좀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네. 중구난방이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어떤 지도 편달이나 뭐 전략이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개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지 맘대로 하고 네. 개인기가 나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지 맘대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불복하는 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해가지고는 네. 못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냥 부정하기로, 네. 불복하기로 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잠깐만요.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해서 지들이 15개의 재판이 남아있다라고 연병을 떨면서 네. 그러면서 동시에 표적 수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재판을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적의 수학이 나오죠. 네. 1심, 2심, 3심을 곱하기 5개를 해가지고 15개래. 네. 아니, 이런 계산법이 어딨습니까? 이게 뭐야? 내 생도 처음 봐요. 저 사람이 저래 보여도 네. TV조선의 국장 출신입니다. 보도국장 출신이에요. 국장 때는 곱셈은 배우지 않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의 저 말 안에, 그러니까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게 저 말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자백이 있어요. 네. 아니, 세상에 제1야당 대표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선거법이니 나발이니 뭐 이것저것 다 걸어가지고 재판을 동시에 5개나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오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표적 재판인 거고 표적 수사인 네. 거고 네. 그리고 웃긴 게 그거를 곱하기 3을 하는 건 뭐냐고 도대체. 아니 중간에 검찰이 상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괴롭히겠다는 그냥 자백인 거잖아.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무조건 그냥 끝까지 대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네. 나올 때까지 조지겠다. 사실상 기우제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일지를 제가 조금 외워서 왔었습니다. 예.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5회를 출석했습니다. 재판 출석을 여러분. 공판 출석이 85회. 85회. 대장동은 수사 기록만 22만 쪽. 22만 페이지. 검찰이 선택한 증인만 148명. 성남FC는 15만 쪽. 네. 검찰 측이 세운 증인만 478명. 예.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면 어디가 표적 수사입니까? 그리고 정신 어려운 것들 아시죠? 저도 재판 받아봤지만 네. 그 증인이 470 몇 명이라는 얘기는 그 재판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 검찰들도 기소하는 순간 알거든요. 네. 이건 조졌다. 네. 이거는 만약에 재판 가면 어차피 못 이긴다. 그러니까 괴롭히자.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서 사법 리스크인지 신용 리스크인지 나발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오래 유지하자. 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가 그 해설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공직선거법은 뭐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성남FC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왜냐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사건 안에 섞어놨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 결과가 무죄예요. 나머지 대장동 재판 이런 것들도 유사한 성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럼 그냥 시간이나 끌자 이겁니다. 예. 그런 그래서 얘기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정당은 어차피 선거하면 못 이길 거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선거를 할 생각이 없고요. 예. 그냥 재판 자체를 다 무시하겠다, 불복하겠다는 마인드로 나옵니다. 자, 판사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나경원 탄핵 불복 빌드업 이재명 2심무죄 사법부 흔들기 전념하는 국힘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선거를 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 소제목에서 아까 전에 이제 거의 없다님이 말씀해 주셨던 파기 자판이라고 네. 이제 또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개판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특정 판사들을 직접 지목을 하면서 네. 일종의 조리돌림 네. 내지는 좌표 찍기를 공당의 네.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래는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는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 이순형 그리고 정계선 현재 헌법재판관이죠. 그리고 정재호 2심 판사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정 판사를 아예 그냥 얼굴을 박아가지고 네. 여당, 집권 여당의 공식 계정에서 저렇게 조리돌림을 해요. 자, 저런 얘기는 뭐냐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생각이 우리는 애초에 없다. 그렇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재판은 어차피 앞으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다 무효야 그냥 무조건. 탄핵 심판도 무효고 그냥 이재명 앞으로 나오는 거 무죄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상관없어. 그냥 이거는 좌파 카르텔이 이재명을 밀어주려고 하는 짓이다 라고 그냥 만들어 놓고 네. 개판 치겠다 그냥. 불복의 정서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세력의 본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의 본질은 뭐냐? 제가 예전에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 할 때부터 했던 얘기가 민정당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정당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는 저 당을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쟤네들은 민정당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유사정당 네. 민정당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벗어나겠다는 공식 선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당이 집권을 하면 군의 벽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나붙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저런 당이 어떻게 민주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공당 될 수 있습니까?
민정당 딸이들하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민정당 딸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질 것 같으면 쿠데타를 합니다. 그렇지. 민정당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엎어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 시스템은 무효야. 이러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100% 명백하게 지거든. 선거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렇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질 거란 말이야. 그게 확실해지니까 에이, 이거 다 무효야. 그냥 하지마. 다 무효야. 하지마. 들어 누워 그냥. 깽판 쳐. 자, 그 마인드를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들 중에 몇몇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겠냐고요. 저희가 내란 사태 터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려했던 거. 아마 당선되는 순간부터 들어 누울 거다. 네. 그래서 온갖 사회 각 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권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깽판 치는 걸 시작할 거다. 그냥. 불복종 운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심지어 아직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들어눕고 있죠. 질 것 같으니까 벌써 들어눕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선거하면 진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제발 선거로 이길 생각을 해라. 네. 사람을 칼로 찌르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괴롭히고 뭐 기소하고 어떻게든 재판으로 조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거 빼고 투표 빼고 다른 거 다 했는데 지금까지 네.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제발 선거로 이길 생각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쟤네는 여전히 선거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걸 해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이. 선거를 하지 말자는 거야. 세상에 대한민국에 뭐 일간지의 그 뭐 정치부장 출신의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네. 아 어차피 우리 선거 못 이겨. 그러니까 선거 안 할래 그냥. 선거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할래. 이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부정해요. 언제? 내가 질 것 같으면. 내가 질 것 같으면 이걸 안 따라 이거. 무시하겠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길 것 같으면 상대방한테 시스템을 지키라고 소리 지르는 법치주의가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인정하죠. 어.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늘 우려했던 게 법치주의 같은 그 추상적 개념, 네. 민주공화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원래 굉장히 허약한 체제예요. 이거를 건드리면 깨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법치주의가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들고 왔어. 근데 야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나 이거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심지어 그 잡으러 온 경찰이 이 범죄자한테 싸워서 져. 네. 그럼 집행을 못 해요. 네.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야. 우리가 윤석열한테 체포영장 갖고 잡으러 갔는데 윤석열이 총 들고 그 차벽 세워가지고 못 네.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시스템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지. 집행을 못해.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원래 모든 국가 시스템이나 법치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연약한 합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합의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합의.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그걸 따른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나는 그 구속영장, 이 사실 종이 쪼가리 한 장인데 이거를 보고 믿고 구치소로 들어간다. 이걸 합의한 결과야. 모든 시민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네. 아, 법이라는 게 원래 근데 그런 이거는 거거든. 안 조국대 따르기로 한 놈들이 심지어 힘이 세. 그러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쟤네들이 알기 때문에 지랄 연병을 떠는 건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말이니까 네. 우리가 다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류예요. 당연하죠. 아, 그럼요. 우리가 이 시스템의 주인이야. 이거를 굉장히 좀 단호하고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워낙에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결할지 뭐 이런 거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뭐 걱정되고 심지어는 이제 공포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네.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민 개개인이 그거를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요. 아니, 그럼요. 내란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트라우마가 있고 힘들죠. 저도 잘 못 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시민들 개개인이 뭉쳐있는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 했던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갔어도 몇백 명,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계엄군을 막아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차하면은 수백만 명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고요. 수백만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압도적인 다수고 여전히 보수가 과표집되는 여론조사 상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예요. 이 대한민국 시스템의 중심이 우리들 시민들 각각 개개인의 연대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비슷한 얘기를 김기현 변호사도 하시던데 예. 뭐 4월 18일까지 뭐 되고 안 되고 사실 그건 뭐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꼼수를 찾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라는 거는 우리 다수가 합의한 결과물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왔던 거를 얘네가 다 무시해. 안 지키기로 해.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그냥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돼요. 만약에 그 4월 18일까지 저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병을 떨고 이 시스템을 흔들겠다고 헌법재판관 나부랭이 한두 명이 연병을 떤다. 그러면 이 체제는 우리가 버려야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87년에 우리가 다시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만들면 된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기다리면서 안 되는 거를 또 압박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저는 뭐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전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요. 공화국 시민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곧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